월가는 AI 거품론으로 시끄러운데 정작 조 단위의 돈을 쓰는 빅테크 수장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 CEO 앤디 제시가 인터뷰에서 아주 소름 돋는 발언을 했는데요. 원래 앤디 제시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아마존 클라우드 매출이 10년 뒤면 3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숫자를 2배로 뻥튀기를 해버렸습니다. 앤디 제시 지금 AI 분야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속도를 감안을 하면 3천억 달러가 아니라 6천억 달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숫자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난해 아마존 클라우드 매출이 약 1280억 달러였고 전년 대비 19%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앤디 제시가 말한 10년 뒤 6천억 달러가 현실이 되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평균 17%씩 복리로 무섭게 성장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전년 대비 약 19% 성장을 했으니까 이러한 성장을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한다면 6천억 달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싶어요. 립서비스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앤디 제시가 또 어디 낙하산으로 굴러들어온 빙다리 핫바지 월급쟁이 사장도 아니고 2000년대 초반 아마존 내에서 클라우드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처음 기획을 하고 지금의 압도적 1위로 키워낸 사실상 전 세계 클라우드의 창시자입니다. 이 바닥에 데이터와 생리를 지구상에서 가장 꿰뚫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 단순히 성장하길 바라며 이번 연도 카펙스를 2천억 달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매우 명확하고 상당한 AI 클라우드 수요 신호를 포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또 그냥 간과하면 안 될 게 이런 압도적인 자신감이 아마존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를 볼까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2026년 AI 칩 수요를 약 5천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젠슨왕은 이 전망치를 2027년 1조 달러, 무려 1,500조 원 규모로 단숨에 2배나 올려 잡아버렸습니다. 젠슨왕은 이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유를 댔는데요. AI가 현재와 같은 단순한 챗봇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추론형 모델과 클로드봇과 같은 자율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필요한 컴퓨터 연상량이 약 1만 배 늘었고 사용량 자체도 100배 늘어서 결과적으로 컴퓨팅 수요가 100만 배 폭증했다라고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다른 빅테크들과 똑같이 지갑을 아예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우선 구글은 올해 자본 지출 카펙스를 작년에 2배가 넘는 1,850억 달러까지 최대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피차이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아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미친 듯이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공급 제한 상태다라고요. 투자를 하고자 하는 돈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와 전력을 확보하는 속도가 폭발하는 수요를 도저히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는 어떨까요? AI는 거품이다라는 말에 나델리는 이를 정면으로 일단 일축을 했습니다. 현재의 천문학적인 투자는 글로벌 기술 인프라를 완전히 밑바닥부터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며 반드시 장기적이고 강력한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한 최근 컨콜에서는 AI 수요가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가용 용량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죠.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의 CEO의 말들을 종합을 해보면 많은 기업들이 AI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그러면 왜 기업들이 이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약사든 금융사든 자기들만의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학습시킬 만한 수만 개의 GPU와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직접 당장 땅을 사고 칩을 구해서 지어야 하는데 최소 2-3년은 걸릴 뿐더러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사실 직접 지을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당장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한 달에 혹은 1년에 수십억씩 내고 서버를 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클라우드에 자기들 데이터를 넣고 빅테크의 AI 모델을 돌리면서 예전에는 몇 달씩 걸리던 분석을 단 며칠 혹은 몇 초 만에 끝내고 있어요.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산에 터널을 뚫어야 하는 건설사 사장이라고 해보죠.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쇠를 녹여서 포크레인을 처음부터 직접 조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면 시간이 3년은 넘게 걸릴 거예요. 반면 경쟁사들은 빅테크 클라우드라는 렌탈 업체에 돈을 주고 끝내주는 초대형 포크레인을 오늘 당장 빌려와서 산을 뚫고 있어요. 포크레인 만드는 데는 3년이 걸리고 가격이 비싸서 직원 1000명에게 삽을 쥐어주고 대신에 땅을 파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삽질을 열심히 한들 포크레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인건비는 날리고 공사는 늦어져서 결국 회사는 망할 겁니다. 실제 산업 현장도 딱 이렇습니다. 제약회사를 한번 보면 옛날에는 원래 신약 하나를 만들려면 10년이라는 시간과 수조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일일이 화합물을 섞어보며 전형적인 삽질을 했거든요. 하지만 AI 클라우드라는 포크레인을 빌려 쓴다면 슈퍼컴퓨터가 수억 개의 화합물 구조를 단 며칠 만에 시뮬레이션해서 정답을 찾아냅니다. 실제로 코로나 백신을 만든 모더나 회사가 이렇게 AI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신약 개발 기간을 현재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는 가만히 있는데 경쟁사가 2년 만에 신약을 내놓고 시장을 싹쓸이 한다면 언제까지 제가 과거의 방법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대로 파산을 하는 겁니다. 이는 금융과 IT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수만 장짜리 경제 리포트와 기업 데이터를 AI 클라우드에 던져 넣습니다. 예전에는 엘리트 애널리스트 수백 명이 밤새워서 엑셀을 돌려야 했던 걸 이제는 AI가 단 몇 초 만에 요약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AI 코딩 도구를 쓰면 작업 속도가 2배가 돼요. 이러면 경쟁사는 6개월 만에 서비스를 출시를 하는데 삽질하는 회사는 1년 내내 오류만 잡다가 도태가 돼버립니다. 결론은 이건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달 내는 AI 클라우드 비용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에요. 왜냐면 안 쓰면 파산을 하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써야 하는 생존 필수품이자 전기요금과 같습니다. 삽질 안 하고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서 포크레인을 빌리려고 줄을 서는 것. 이것이 아마존 앤디 제시와 또 다른 빅테크 수장들이 말하는 실체가 있는 폭발적인 수요의 진짜 이유입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 AI 거품론과 이란 전쟁 위기 그리고 또 매크로 불안감 등이 겹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빅테크 CEO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가 하락과는 상반되게 비즈니스 현장의 팩트는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클라우드 수요는 꺾인 적이 없고 오히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 그리고 전쟁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가와 실제 팬더먼털 사이에 괴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훌륭한 매수 찬스인 거죠. 그래서 예측할 수도 없는 단기 매크로 이슈나 그 외의 소음으로 인한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월가 애널리스트들과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시계를 보는 단위 자체가 다르거든요. 월가는 당장 3개월 뒤에 분기 마진율에 목숨을 걸고 주식을 던지지만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3, 5년 뒤에 이익으로 돌아올 기업의 해자와 그 비즈니스 자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것은 이 기업들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고 또 AI 인프라와 같은 압도적인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수익성으로 돌아오는지 영업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자본 수익률인 ROIC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의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단순한 노이즈로 넘기고 명확한 수요를 쥐고 있는 우량 기업의 지분을 합리적인 가격에 모아가는 기회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